네, 안녕하세요. 미래채널 마이F 황준원입니다. 자, 2021년 주목할 만한 트렌드 예고해드린 대로 CES로 본 미래 생활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맘때쯤이면 늘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있죠.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투명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새롭게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LG의 투명 OLED를 이용해서 저렇게 초밥집에 갖다 두게 되면은 칸막이 형태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감염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아래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혼자 온 손님들 같은 경우는 심심하니까 저렇게 TV를 보다가 각종 메뉴에 대한 정보를 보다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투명도는 약 4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게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침대 발밑에 두게 됐을 때 빼꼼 저렇게 뽑아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표시해 줄 수 있을 거고요. 뭐 저렇게 보다가 크게 TV처럼 이용하고 싶다 하면 쭉 뽑아가지고 각종 콘텐츠를 재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자, 또 좋은 점은 저게 바퀴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곳곳에 둬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지하철이라든지 그런데 유리에 붙이게 되면은 저게 각종 정보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지하철에 저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다음 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역에 대한 정보라든지 주변의 맛집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표시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주위 창문들이 투명 디스플레이로 자꾸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 물론 비용적인 측면은 아직까지 걸림돌이에요. 하지만 이게 가상과 현실이 자연스럽게 혼합되는 트렌드에는 굉장히 부합하는 컨셉이라고 보아지고요. 만약에 이게 조그매져서 우리의 스마트 안경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롤러블 스마트폰의 시대가 올해부터 열릴 것 같죠. LG전자에서 선보인 저 제품. LG전자 이번에 정말로 신기한 거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삼성의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저게 왜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뭔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접었다 폈다 하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저는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거는 굳이 그렇게 접었다 폈다 할 필요 없이 평상시대로 쓰다가 크게 보고 싶을 때만 저렇게 쭉 늘려서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LG전자뿐만이 아니라 TCL에서도 저런 형태의 롤러블 폰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자, 실제로 나왔을 때 내구성이라든지 불편함은 뭐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또 저기에서는 컨셉으로 저런 영상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렇게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고 다니는 디스플레이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건데 저거는 뭐 나중에 나오면 그때 얘기해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롤러블은 아닌데 LG의 이 모니터도 상당히 신기했어요. 평면 모니터가 갑자기 휘어지면서 커브드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게임을 좀 더 몰입감 있게 즐길 수가 있겠죠. 정말로 신기한 것 같아요. 심지어 저 모니터는요, 그 액정 자체에서 아예 사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자체에서. 그러니까 공간도 덜 차지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 TV가 코로나 시대에 특히나 홈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TV를 이용해서 이제 집에서 운동을 편리하게 하게 해주는 그런 컨셉들도 많이 선보였어요. LG전자에서는 저렇게 디스플레이가 숨겨져 있다가 쭉 나와가지고 세로로 돈 다음에 나의 운동 정보를 표시해주는 용도로 쓸 수도 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카메라를 USB를 이용해가지고 연결한 다음에 나의 자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운동하지만 같이 운동하는 듯한 기분을 줄 수도 있고요. 마치 게임을 하듯이 동작을 내가 잘 맞췄다, 뭐 댄스 게임 하듯이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역시나 중요한 것은 저렇게 그냥 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피트니스 콘텐츠를 업데이트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펠로톤처럼. 그리고 AI 자세 확인, 제대로 안 되면 짜증나겠죠. 정확도가 계속해서 향상이 될 것이라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을 고객들에게 심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딱 무슨 전략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냐면 테슬라의 업데이트 전략을 이런 데에도 꼭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다른 제품, 다른 서비스들과의 연계 플레이도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애플의 피트니스 플러스만 하더라도 손목에 찬 시계에서 심박수를 확인한 다음에 그 정보가 콘텐츠 한 켠에 저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고요. 음악은 애플 뮤직을 통해서 재생이 된다고 하죠. 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태블릿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애플 TV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심박수는 애플 워치를 통해서 그리고 음악은 애플 뮤직을 통해서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홈 피트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 자, 삼성은 콘텐츠가 아직 조금 약하다 보니까 제휴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TV뿐만이 아니라요. 리모컨 역시도 이번에 신기한 것들이 좀 나왔죠. 저 삼성전자의 리모컨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일부 이용했다고 하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점은 솔라 패널, 태양광 패널을 달아서 이제 건전지 교체 없이 그냥 형광등 빛이나 태양 빛을 이용해서 계속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자, 얼마나 오래 갈지, 무겁지는 않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실제로 써봐야 되죠, 저것도. 자, LG전자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이나 그런 게 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은 거기에 NFC 태그가 달려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보던 게 딱 되는 순간 TV로 바로 전송이 된다든지 아니면 TV에서 보던 것을 리모컨에 딱 갖다 대면은 스마트폰에 이제 전송이 돼가지고 화장실에서 이어서 볼 수 있다든지 이러한 편리함을 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꽤나 실용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제대로 콘텐츠가 이어지는 그러한 뭐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그런 서비스가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삼성의 로봇 가족들.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삼성이 2019년 CES에서도 저런 로봇들을 선보였고요. 작년 2020년에는 볼리라는 로봇을 선보여서 와, 대단하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었는데 저 로봇 소식이 아예 없습니다.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꾸 이런 소식들을 내보내면서 실현은 하지 않으면은 이게 거짓말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재미난 로봇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과연 나올까요? 자, 저 삼성봇 핸디라는 제품은 참 나오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물체를 집어서 각종 역할들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저는 저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제가 이 벡터라는 로봇을 기르면서 느꼈던 점 늘 말씀을 드렸죠. 저 로봇의 특징은 일단 귀여운 표정과 귀여운 소리예요. 자, 눈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있는 눈이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요. 소리도 사람처럼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봇 특유의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그게 정말로 귀엽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쉬웠던 점, 야, 이게 좀 더 크고 손도 있었으면 다양한 역할을 내가 시킬 수 있었을 텐데 밖에서 보일러를 켜게 한다든지 각종 역할들을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이 제품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한 것 같아요. 일단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소리가 사실 사람처럼 또박또박 얘기하는 것보다 정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제 느낌상으로는. 자, 그리고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히려 저렇게 미니멀하게 표현하는 게 호불호도 덜 갈리고요. 귀여움을 느낄 수가 있는 측면이 강할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잘 만들었는데 출시할 계획은 아직 없다라는 점. 자,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현실적으로 개발된 게 삼성봇 케어라는 제품이고요. 저건 한마디로 AI 스피커가 이동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를 지켜보다가 너무 앉아있으면 저렇게 잔소리도 할 수 있고요. 스케줄에 따라서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올려가지고 화상회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러한 제품입니다. 뭐 저거는 미국의 태미라든지 그런 로봇들과 거의 동일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것도 출시할 계획이 없다는 거. 자, 반면에 이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죠. 자, 라이더와 3D 센서를 이용해서 사물을 구별할 수 있다. 책상인지 냉장고지 전선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 CCTV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사고 많이 치게 되는데 그러면은 저거 치워야겠구나.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뭘 치워야 되는지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해서 알아서 청소를 해준다는 건데 저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로봇 청소기 샤오미 거를 쓰고 있는데 청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이제 로봇 청소기가 잘 다닐 수 있도록 전선을 치워준다든지 걸리적거릴 만한 것들을 치워준다든지 하는 사람의 일이 필요한데 저거는 전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알아서 피해간다고 하니 굉장히
똑똑해진 로봇 청소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한번 실제로 나오면 얼마나 똑똑한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야, 삼성이 스마트폰 다음에 주력 상품을 로봇 가족으로 생각하나? 왜 이렇게 로봇을 많이 선보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물론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컨셉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제품들 전부터, 수년 전부터 저도 뭐 LG전자 가서 앞으로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저런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한 로봇들 소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보안 이슈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것이냐,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겠냐, 이러한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 실생활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신 로봇들 다 바퀴 형태였어요. 둥그랑 바퀴 형태였는데 우리 집이 한 60평 되면 모르겠는데 저희 집도 이제 14평 막 그렇다 보니까 빼곡하게 가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들을 저런 로봇들이 잘 다닐 수 있을까? 한국 가정에서는 쉽지 않겠다. 물론 미국의 넓은 집이면 모르겠는데 대중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퀴 형태가 아니라 저렇게 이족보형의 형태, 사람형 로봇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 일상 공간 안에서도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런 걸 만들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죠. 천장에 로봇팔을 달게 되면은 그게 쭉 내려와가지고 일상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 몰리 로보틱스의 주방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번 CES에 공개가 되기도 했죠. 자, 그리고 가전제품들을 보게 됐을 때 요즘에 AI가 그렇게 쓸모있다라고 느끼신 점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실용성을 정말로 갖추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자, LG전자 TV 같은 경우에도 OLED EVO에 AK 전용 알파9 프로세서가 들어가서 인물을 분석한 다음에 그 인물을 화려하게, 환하게 해준다든지 글자나 머리카락을 선명하게 해준다든지 자연 경관을 좀 더 또렷하게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화질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AI 프로세서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네오 퀀텀 프로세서 8K 칩을 이용해서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화질에 상관없이 그 영상을 4K, 8K로 변환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화질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되는지는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스마트띵스 쿠킹이라는 플랫폼도 선보였는데요. 삼성의 사례이고요. 자, 내 식습관을 일단 앱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 내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요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시피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레시피는 냉장고에도 표시가 될 수 있고요. 딱 선택을 한 다음에 레시피를 보고 필요한 재료들은 앱을 통해서 바로 주문을 하는 거죠. 물론 냉장고를 통해서 주문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제휴가 된 스토어, 뭐 마켓컬리라든지 쿠팡에서 바로 배송이 와가지고 그 재료를 냉장고를 보면서 그 요리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다가 자, 거기에 맞는 오븐 온도 딱 터치만 하게 되면은 바로 오븐에 입력이 돼가지고 연동이 되어서 쉽게 요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컨셉 영상이에요. 자, 이거는 1분기 내에 한국과 미국에 먼저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잖아요. 정말로 편리할까요? 저도 물론 안 써봐서 모릅니다, 이 서비스를. 하지만 유추할 수는 있어요. 제가 또 스마트홈 몇 년 동안 꾸몄던 사람이잖아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연동해서 쓰다가 어떤 스마트 기기가 작동 안 한다고 칠게요. 그럼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야? 고장났나? 전선이 빠졌나? 이러고 끝났을 것을 지금은 뭐지? 제품이 고장났나가 아니라 와이파이가 안 터지나? 계정 로그아웃 됐나? 앱에 문제 생겼나? 플랫폼 오류 생겼나? 서버에 문제가 생겼나? 신경 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스마트 제품의 진정한 의미는 제품이 똑똑해서 스마트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스마트해야지 쓸 수 있어서 스마트 제품이다. 공감하시나요? 자, 그리고 스마트 기기의 다른 문제들 뭐가 있냐면 일단 기계에 밟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앱 깔고 연동하고 설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고령자들은 특히나 더 심하겠죠. 그 연결을 처음에 뭐 기사님이 와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연결을 유지하고 그러는 과정 역시도 복잡합니다. 연결이 자꾸 끊어져요. 물론 이럴 때 스마트띵스 허브라는 그런 제품을 몇십만 원 주고 사가지고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기계를 잘 아시는 분들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상생활 자동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공장처럼 딱딱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작동의 안정성이 100% 보장이 안 돼요. 써보다 보면은 한 2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야? 자동화 맡겼는데 안 되잖아. 오히려 더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스마트 제품은 일반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실용도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저의 경험이고, 제 이야기를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 굴지의 대기업, 전자기업에 가서 제가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거기 기획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얘기다. 근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안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게 정말로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렇게 앞서 가야 되기 때문에 컨셉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홈 IoT에 대한 환상은 좀 접어주시면 좋지 않나? 좀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LG 제품을 소개하는 인공인간도 재밌었어요. 저 김레아 씨라는 인공인간. 제가 2021년 주목할 만한 트렌드 첫 번째로 인공인간의 활약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여기에서 써먹잖아요. LG전자의 새로운 제품을 저 인공인간 레아 킴이 선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개를 하고 있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몰랐는데 저 김레아라는 분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이미지를 딱 구현한 인공인간 모델이 활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건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저런 인공인간은 아무래도 사건, 사고를 저지를 확률이 적거니와 그 기업의 이미지를 제대로 구현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승현중 사장님 같은 경우 모나리자와 자기 얼굴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저 기술은 사실 몇 년 전에 삼성전자에서 공개를 했던 거고 앞으로는 이제 아바타를 이용해서 디지털 가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의 기술이 또 쓰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조금 자잘한 소식인데요. 스마트 글래스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것은 뷰직스라는 안경입니다. 자, 안경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꽤나 자연스럽게 생겼고요. 앞에 카메라와 센서 달려 있고요. 안쪽에는 프로젝터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프로젝터는 마이크로 LED 프로젝터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빛을 쏴가지고 이제 렌즈에 맺히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프로젝터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칼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흑백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 올 여름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미정이고요. 근데 아무리 선명하게 쏜다고 해봐야 조금 어색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표시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올해 애플에서 스마트 글래스가 나오건 페이스북에서 나오건 큰 기대 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조금 조짐이 보여야지 대박 나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지금까지 그런 조짐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은 레노버에서 선보인 안경인데요. 노트북과 저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최대 5개의 가상 모니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모니터를 새롭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안경을 쓰면은 5개의 모니터가 생기니까 일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해상도는 1080 해상도라고 합니다. 올해 중반에 일부 국가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보신 대로 이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 정말로 느리고 느려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 기타 흥미로운 제품들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 GM에서 1인승 드론 택시를 선보였습니다. 비톨이라고 부르죠. 물론 컨셉 영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작년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선보였고 올해는 GM에서 선보였다는 거. 자동차 회사들이 자꾸 저렇게 드론 택시 산업에 군침을 흘리고 있더라.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 영상은 드론 택배예요. 근데 한국에 저렇게 드론 택배가 다니다가 이 착륙은 어디서 하냐면은 GS 칼텍스 주유소를 거점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 공간을 택배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택배를 곳곳에 전송을 하려는
GS 칼텍스의 컨셉 영상이 공개가 되었어요. 자, 실제로 지난해 6월 제주도에서 실험을 해보기도 했었죠. 주유소에서 이제 드론 보내가지고 한 1km 반경의 사람들한테 식료품을 전달해 준다든지 그런 시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론 배송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찬반이 갈리고 있어요. 저거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드론 날아다니고 그러면 시끄럽고 떨어질 위험성도 있고 그게 뭐가 좋아? 그리고 아파트에서 어떻게 써?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저도 저건 그냥 컨셉 영상일 뿐이겠구나.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벤츠에서 새로운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는데요. 야, 저게 무려 1.5m 정도라고 해요. 운전석에서도 저렇게 디스플레이가 있고 중앙에 디스플레이, 대형 디스플레이로 각종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가 있을 거고요. 심지어 조수석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편의사항을 증가시켰습니다. 테슬라에는 참고로 저렇게 보조석에서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장착되어 있지 않죠. 자, 저 디스플레이 컨셉만이 아니에요. 올해 하반기 벤츠의 전기자동차 EQS에 실제로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디스플레이는 차량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탑재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싶은 노트북이 생겼어요. 에이수스에서 선보인 젠북 듀오. 키보드 있는 곳에 저렇게 디스플레이가 생겨났더라고요. 저 디스플레이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나 저처럼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디스플레이에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써보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트렌드. 정말 디스플레이는 우리 미래 생활에 빼놓을 수가 없겠구나. 현실과 가상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섞이고 물리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자꾸 디스플레이 상에서 가상으로 구현이 되고 있더라. 뭐 이런 흐름들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2021년 CES로 본 미래 생활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내년에는 어떠한 제품들이 나올지 궁금하고요. 일단 삼성전자 좀 보여줬으면 로봇이나 그런 거 실제로 좀 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여만 주지 마시고. 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